니체는 사랑에는 항상 어느 정도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못 본다고 말했다. 지금 네가 놓치고 있는 것도 딱 그거다. 여자가 마음 떴다는 소름 돋는 신호들은 이미 다 나왔는데 너만 못 보고 있다. 솔직히 말해보자. 너도 어렴풋이 느끼긴 했을 거다.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 이상한 공기. 근데 네 머리는 바로 이렇게 합리화한다. 요즘 바빠서 그런가 보다. 내가 예민한 거겠지. 원래 연애가 이런 거지 뭐. 아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신호다. 네가 합리화로 덮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여자의 마음은 이미 한 발짝씩 뒤로 물러나고 있다.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연락의 양이 아니라 결이다. 문자 개수, 카톡 횟수는 비슷해 보여도 속도를 보면 딱 티가 난다. 예전에는 네가 보내면 몇 분 안에 답이 왔다. 씻고 올게, 회의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 같은 간단한 말이라도 기다리게 방치하진 않았다. 이제는 다르다. 일십과 안일십 사이를 오가면서 답장이 끊기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그녀는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미안, 요즘 너무 정신없어서 카톡 잘 못 보는 거 알잖아. 근데 너도 알고 있다. 인스타 스토리는 잘 올리고 친구 톡에는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유독 너한테만 정신없음이 심해졌다는 걸. 여자의 마음이 떠날 때 연락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먼저 바뀌는 건 우선순위다. 그녀의 하루에서 네가 차지하는 칸이 줄어든다.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서 나중에 답해도 되는 사람으로 밀려난다. 두 번째로 변하는 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온도와 디테일이다. 예전에는 감정이 같이 들어있었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유유. 너 목소리 듣고 싶다. 지금은 기계적인 보고만 남는다. 응, 걔. 나중에 얘기하자. 바빠. 이모티콘이 줄어든다. 하트를 쓰던 사람이 하트를 끊고 캬, 헤이로 채워지던 대화에 마침표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다. 감정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가 바뀌었다는 뜻이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정서적 투자를 하고 싶은 대상에게 훨씬 더 많은 디테일과 에너지를 쓴다. 네가 느끼는 이 건조함은 우연이 아니다. 그녀의 뇌가 여기에 더 이상 큰 에너지 쏟을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낸 결과다. 세 번째 신호는 만남에서 드러난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만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본다. 근데 예전에는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다면 지금은 내 일정을 그녀의 빈칸에 껴 넣어야만 겨우 만난다. 그날은 친구들이랑 약속 있고 이날은 회사 회식 있고 그럼 네가 이 시간에 우리 동네로 올 수 있으면 잠깐 보자. 예전에는 너를 보기 위해 하루를 비웠다. 지금은 비워진 하루에 시간이 남으면 슬쩍 너를 끼워 넣는다. 너는 또 이렇게 포장한다. 그래도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나 보려고 하잖아. 냉정하게 보자. 너는 이제 굳이 시간을 내는 남자가 아니라 시간 남으면 한 번 볼 수 있는 남자가 되었다. 네 번째 신호는 스킨십, 물리적인 거리에서 확 나타난다. 여자의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길 가다가도 네 손을 먼저 잡았다. 이제는 네가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가볍게 물건을 고르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핸드폰을 보는 동작으로 슬쩍 피한다. 너를 밀어낸 건 아니다. 그냥 지금은 손잡을 타이밍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뿐이다. 키스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분위기만 맞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던 사람이 지금은 이유를 댄다. 나 오늘 컨디션 별로야. 입술 너무 텄어. 지금은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 남자들은 이 신호를 제일 늦게 눈치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러겠지. 여자들은 원래 컨디션 타는 거니까.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게 아니다.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 몸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둔다. 다섯 번째 신호는 미래 이야기를 할 때 너를 빼고 상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네가 대사에 끼어 있었다. 나중에 우리 제주도 한 번 더 가자. 나 결혼하면 이런 집 살고 싶어. 지금은 대사가 바뀌어 있다. 나 나중에 혼자 유럽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 결혼해도 내 커리어는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표면적으로는 그냥 자기 꿈 얘기처럼 들린다. 근데 내 이름이, 우리라는 말이 그 안에서 슬쩍 빠져 있다. 여자의 마음이 떠날 때 가장 먼저 끊어내는 건 미래의 너다.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보낼 수 있다. 이미 약속했고, 이미 사귀고 있고, 이미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머릿속의 미래에서만큼은 조용히 너를 삭제해 놓는다. 그래서 그녀의 말 속에는 점점 1인칭이 늘어나고 2인칭과 우리가 줄어든다. 여섯 번째 신호는 갈등 이후에 나타난다. 예전에는 싸우고 나면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다. 밤새 카톡을 하든 만나서 울든 중요한 건 이 관계를 살려보겠다는 몸부림이 있었다. 지금은 싸우고 나도 그녀가 이상하게 차분하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정리되겠지 뭐. 그냥 각자 생각하면서 지내자. 표면적으로는 성숙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집착과 애착이 줄어든 상태다. 관계를 살리려는 힘이 줄면 싸움은 관계를 깨는 이유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질 구실이 된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핵심 인사이트다. 여자의 마음은 한 번에 떠나지 않는다. 수많은 작은 디테일로 천천히 빠져나간다. 그리고 덜 알려진 해석 하나를 더 얹자.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정서적 디스인게이지먼트, 이모셔널 디스엔게이지먼트라고 부른다. 몸은 여전히 곁에 있어도 감정과 미래는 이미 자리를 옮기는 과정. 너는 지금 그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인 여자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우린 아직 사귀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이거다. 지금 네가 믿고 있는 아직 괜찮다는 느낌은 진짜 관계의 상태냐? 아니면 네가 무너질까봐 만든 마지막 보호막이냐? 여자의 마음이 이미 절반쯤 떠났을 때 그 다음부터는 거의 패턴처럼 반복되는 정리 수순이 있다. 문제는 이 수순이 항상 조용히 그리고 꽤 합리적인 말들로 포장돼서 진행된다는 거다. 그래서 너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건 그냥 성장 과정이겠지, 연애가 현실화되는 단계겠지 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구조를 뜯어보면 완전히 다르다. 이미 그녀는 이 관계를 어떻게 안 싸우고 정리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중이다. 첫 번째 패턴은 약속과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예전에는 네가 언제 볼까? 라고 묻으면 가능하면 맞추려고 했고 서로 중간 지점을 찾으려 했다. 이제는 대답이 이렇게 바뀐다. 그날은 좀 힘들 것 같아. 요즘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좀 쉬고 싶어. 중요한 건 그녀의 스케줄이 진짜로 빡세냐가 아니다. 진짜 핵심은 네가 제안하는 시간은 대부분 안 맞고 네가 없는 스케줄은 신기하게 잘 돌아간다는 것이다.
회사, 친구, 가족, 취미 모임은 다 되는데 유독 너와의 시간만 계속 조정 취소 축소된다. 이게 정리수순의 1단계다. 물리적인 만남의 밀도를 떨어뜨려서 감정 에너지를 회수하는 작업. 두 번째 패턴은 갈등 이후의 태도다. 예전에는 싸움이 나면 하루 이틀이라도 서로 감정을 쏟아붓고 밤늦게까지 카톡하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 했다. 그게 비효율적이고 유치해 보여도 적어도 이 관계를 살리려는 힘은 있었다. 이제 싸움이 나도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다. 그냥 각자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우리 굳이 이걸 다 풀려고 하지 말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고. 겉으로 들으면 성숙한 말 같지. 근데 실제 의미는 이거다. 더 이상 이 관계에 큰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식어가도 상관없어. 진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디폴트 이탈 모드가 바로 이거다. 관계를 끊을 때 굳이 큰 싸움을 내지 않고 조용히 에너지 투자를 줄여서 상대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 세 번째 패턴은 연락이 끊기는 구간의 변화다. 예전의 침묵은 항상 폭풍 전의 고요였다. 싸우기 전, 고민이 쌓이기 전, 다음 만남의 기대감이 높아지기 전에 잠깐씩 쉬어가는 정적이었다. 지금의 침묵은 구조가 다르다. 연락이 끊긴 뒤에 그녀는 네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그 공백을 채우기 시작한다. 동료, 친구, 혼자만의 취미, 새로운 모임. 그리고 다시 연락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말투는 이렇게 변해 있다. 미안, 요즘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서. 혼자 정리할 게 좀 있어서 잠깐 연락을 줄였어.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는 덫에 걸린다. 그래도 다시 연락 왔잖아. 완전 끝난 건 아니네.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었다. 그녀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끝낸 상태다. 네가 없는 하루, 네가 없는 주말. 그 상태로도 충분히 웃고 떠들고 살 수 있다는 걸 조용히 확인해 버렸다. 네 번째 패턴은 미래에서 너를 지우는 방식이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진행된다. 처음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우리 나중에, 나 나중에, 우리 같이 여행 가자. 나 여행 한번 쭉 떠나보고 싶어. 우리 나중에 이런 집 살자. 나 혼자 살게 되면 이런 집에 살고 싶어. 너는 그걸 그냥 요즘은 여자들도 자기 삶을 중시하니까 정도로 받아들인다. 그 말 자체는 맞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상 속에 네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말로 함께 갈 생각이 있는 상대라면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올라온다. 나중에 내 남편은, 나중에 내 남자친구랑은 같은 단어들. 근데 너는 이제 그 상상에서 빠져 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너는 현재를 같이 쓰는 사람일 뿐 미래를 함께 설계할 사람은 아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너에 대한 불만의 결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너 이런 점 고쳤으면 좋겠어. 이건 내가 좀 힘들어였다. 불만이 있어도 그 불만의 밑바닥에는 그래도 같이 가고 싶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지금은 대사가 이렇게 변한다. 원래 사람은 잘 안 바뀌잖아. 우리가 맞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 말은 사실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하는 말이다. 너는 이래서 싫다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이걸 붙잡고 싶지 않다라는 선언에 가깝다. 여섯 번째 패턴, 마지막이자 가장 냉정한 수순. 좋은 사람이라는 포장지로 관계를 마무리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너를 나쁘게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 잘해준 거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여기에서 대부분의 남자는 숨이 걸린다. 그래도 아직 날 좋게 보는데 다시 잘해보면. 근데 이 말의 숨은 구조는 이거다. 너는 좋은 사람이지만 내 남자는 아니야. 조선시대 왕이 한 신에게 넌 정말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말한 뒤 조용히 멀리 지방으로 보내버린 기록이 많다. 좋게 말해주는 건 죄책감을 덜기 위한 마지막 예의일 때가 많다. 연애에서도 똑같다. 넌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늘어날수록 실제로는 너와의 거리가 눈에 안 보이게 더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 인사이트가 나온다. 여자의 정리수수는 항상 아주 합리적인 말과 성숙해 보이는 태도로 포장되어 나온다. 그래서 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린 그냥 서로를 위해 이렇게 하는 거야. 같은 예쁜 말들 뒤에 숨은 나는 이미 떠나는 중이야 라는 진짜 메시지를 끝까지 못 듣고 끝나게 된다. 그리고 덜 알려진 해석 하나.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걸 조용한 이별 전략이라고 부른다. 큰 싸움 폭발, 극단적인 장면 없이 상대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관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전략. 지금 너는 그 전략의 대상이 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아직 사귀고 있잖아. 헤어지자는 소리는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묻는다.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건 정말 살아있는 관계냐? 아니면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진 관계의 형식이냐?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미 감이 올 거다.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관계가 실제로는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어렴풋이 보일 거다.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다. 여자의 마음이 이미 절반 이상 떠난 상태에서 너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남자는 여기서 잘못된 루트를 탄다. 더 잘해주면 돌아오겠지. 한 번만 진심을 보여주면 달라지겠지. 같은 희망 중독 루트. 그래서 갑자기 이벤트를 준비한다. 편지, 선물, 깜짝 방문, 장문의 사과와 다짐. 하지만 이미 정리수순에 들어간 여자에게 이 모든 행동은 한 가지 메시지로 번역된다. 나는 네가 떠나도 괜찮은 남자가 아니라 떠나지만 말아줘. 제발 붙잡힌 채로 있어줘. 이게 첫 번째로 끊어야 할 착각이다. 마음이 떠난 여자는 더 많은 정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한번 위험하다, 피곤하다,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는다 라고 판단된 대상에게는 인간의 뇌가 자연스럽게 거리두기 전략을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너의 정성은 그 전략을 취소시키는 마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바로 차버려야지, 먼저 연락 끊어야지로 튀어가는 것도 답이 아니다. 그건 또 다른 형태의 감정 도박이다. 내가 먼저 버렸다는 것으로 자존심을 겨우 지키려는 방어에 불과하다. 진짜 선택지는 훨씬 더 차갑고 현실적이다. 이 관계의 실제 온도를 인정하고 그 온도에 맞는 프레임으로 네 삶을 재정렬하는 것. 첫 번째 기준은 이거다. 지금 이 관계를 살리려는 이유가 정말 그녀 때문인지 아니면 혼자가 두려워서인지 구분할 것. 이 질문을 솔직하게 던져야 한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붙잡고 싶은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떠나면 내 삶에 텅 빈 구멍이 드러날까봐 무서워서 매달리고 있는 건가? 생각보다 많은 남자가 두 번째다.
여자 자체보다 여자친구가 있다는 상태를 놓치기 싫어서 발버둥친다. 그러니 네가 먼저 정리해야 한다.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사람인지 아니면 상태와 타이틀인지. 두 번째 기준, 너에게 남은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쓸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 여자의 마음이 떠날수록 너는 점점 더 그 사람의 행적, 감정, 말투를 분석하는데 에너지를 쓴다. 카톡 캡처해서 친구에게 물어보고 이 말은 무슨 의미야? 를 밤새 파고들고 SNS 좋아요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자해다. 그 에너지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네 삶의 기반을 다시 만드는 일이다. 운동, 수면, 일, 공부, 돈 관리, 인간관계, 이 5가지 축이 무너지면 아무 관계도 버틸 수 없다. 너는 지금 이 5축을 거의 다 버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연애 축만 붙잡고 기둥처럼 매달려 있는 꼴일 수 있다. 그리고 여자는 그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다 보고 있다. 세 번째 기준, 마음이 떠난 여자를 억지로 설득하려 들지 말고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 여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요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우리 관계에 확신이 없어. 지금은 연애보다 내 인생이 우선인 것 같아. 이 말 뒤에는 수많은 진짜 속내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너랑 더는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 너와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네가 그 속내를 까발려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게 진짜 이유냐?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밀어붙일수록 그녀는 죄책감과 피로 때문에 더 빨리 물러난다. 너한테 상처를 덜 주기 위해서라도 더 빨리 정리하려 한다. 프레임을 가진 남자는 여기서 다르게 간다. 네가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은 존중한다. 다만 나는 이런 상태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생각은 없다. 이 한 줄은 붙잡는 말이 아니라 자기 선택을 선언하는 말이다. 여자는 이 말을 들었을 때 2가지를 동시에 느낀다. 아, 이 사람은 나만 쳐다보고 매달리는 타입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자기를 먼저 지키는 남자구나. 네 번째 기준, 이별 가능성을 실제로 삶의 계산에 넣는 것. 여자의 마음이 이미 떠났다면 관계가 끝날 확률은 생각보다 높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너는 끝까지 구걸하는 모드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관계가 이번 달에 끝난다고 가정하면 내 일상, 인간관계, 재정, 정신 상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이걸 준비하는 건 운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어떤 결과가 와도 무너지지 않겠다는 남자의 각오다. 조선시대 장수들도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퇴로를 계산했다. 그게 비겁해서가 아니라 그래야 마지막 순간까지 제대로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도 똑같다. 이별 가능성을 진짜로 가정해봐야 거기에서 밀려오는 공포를 직시할 수 있고 그 공포를 줄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마지막 기준, 이 관계에서 배운 걸 다음 관계에서 똑같이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지금 당장 하는 것. 여자의 마음이 떠났다는 신호를 너는 분명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봤을 거다. 연락의 온도, 만남의 밀도, 미래에서 네 이름이 빠지는 타이밍. 근데 매번 같은 방식으로 버텼고 매번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금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나든 너는 다음엔 상대의 온도가 떨어지기 전에 먼저 감지하는 남자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 같은 패턴으로
또다시 몇 년씩을 태우지 않는다. 여기서 마지막 핵심 인사이트가 나온다. 문제는 여자의 마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신호를 보고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덜 알려진 해석 하나 더. 심리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른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버티다가 결국 버려지는 패턴을 반복하면 나중에는 신호를 봐도 어차피 또 이렇게 끝나겠지라는 체념만 남는다. 지금 이 순간이 그 패턴을 끊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얘가 달라지길 기다리는 대신 이번엔 내가 다르게 반응해 보겠다 라고 결정하는 첫 순간. 그래서 결국 질문은 여기로 귀결된다. 너는 앞으로도 계속 떠나는 신호를 애써 무시하며 마지막 문자, 마지막 통화, 마지막 만남을 붙잡는 남자로 남을 거냐? 아니면 신호를 직시하고 그 신호에 맞게 네 삶과 프레임을 다시 세우는 남자가 될 거냐? 여자의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하지 않는다. 항상 작은 신호들, 말투의 온도, 만남의 밀도, 미래 이야기의 방향을 먼저 바꾸면서 조용히 빠져나간다. 문제는 그 신호를 볼 수 있는 사람인데도 보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버티다가 나중에 왜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하냐라고 억울해하는 쪽이 늘 너라는 거다. 오늘 내가 한 이야기를 다 압축하면 결론은 하나다. 여자가 마음이 떠나는 건 너 탓만도 아니지만 그걸 끝까지 못 보는 건 분명히 네 책임이다. 답장 속도가 확 줄었을 때, 연락의 온도가 건조해졌을 때, 만남이 네가 맞추는 일정으로만 유지되기 시작했을 때, 스킨십과 스킨십 직전에 공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을 때, 또 미래 이야기에서 우리가 빠지고 나 혼자 나중에 내 인생만 남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싸우고 난 뒤에 울고 매달리던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을 때 이미 관계는 예전 그 관계가 아니다. 너 혼자만 예전의 프레임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거다. 진짜로 깨어있는 남자는 이 신호들을 아직 괜찮다는 증거로 포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관계의 온도가 이미 내려가고 있다. 이제는 상대를 붙잡는 게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게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네가 해야 할 건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마음이 떠나든 말든 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수면, 몸, 일, 돈, 인간관계, 목표. 이 기본축들을 다시 세우고 나면 이제야 비로소 넌 떠날까봐 겁이 나서 매달리는 남자에서 떠나도 나는 살아남는 남자로 바뀐다. 그때부터 네 선택도 달라진다. 이 관계를 계속 가져갈지 내려놓을지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네 기준과 프레임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이걸 다 들었으면 이제 더 이상 몰랐다는 말은 못한다. 신호는 이미 다 나와 있었다. 안 본 건, 보고도 외면한 건 바로 너다. 이제부터는 똑같이 당하지 마라. 신호를 보는 순간 너부터 바뀌어라.